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물가지표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더 완화된 그런 물가지표에 시장이 많이 적응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지표 발표하고 나서 또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여러가지 변수가 섞여 있지만 어쨌든 지수는 상승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SM 때문에 시끌시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하이브가 아닐까 싶은데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2배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M을 인수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시너지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주가를 2배 뻥튀기 시킬 수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일단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고요. 연초에 삼성전자를 팔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유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그냥 기대를 갖지 않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머니 무브, 즉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뭘 살까? 삼성전자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삼성전자에 유턴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알아보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달콤한 날이죠. 네,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이걸 옛날 사람들은 발랑 까진 데이 그래가지고 이런 걸 서양 거를 갖고 와가지고 선물하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그냥 유머죠. 네, 그러면서 그냥 달달하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달한 날. 자, 이런 날 주가가 상승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즐거운 오늘 장이 또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일단 마련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죠. 다우지수가 1.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48%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건 없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 하락이 진행됐었고 또 지지점을 만드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튀어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 CPI 지표가 발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일단 기대감은 가지고 출발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점은 일단 강보합이었어요. 살짝 올라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쭉 치고 올라갔고요. 장 마감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 CPI 지표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그래도 상승을 해준다라면, 또 이어갈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뉴욕 연준이 조사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즉 소득이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소득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소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CPI도 하락할 것이다. 자, 당연히 소비를 못하게 되면 네, 물가지표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아냈다. 10년 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뉴욕 연준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계소득 증가율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나와있던 이야기죠. 자, 소득 증가가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시장에 일시적으로 기대감을 주긴 충분합니다. 그리고 CPI 지표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문조사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부분은 지금이고요.
CPI 지표는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지난달. 자, 그러면 이 가계소득 증가율 때문에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크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죠. 대신에 이번에 CPI 지표가 하락으로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달 CPI도 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금리 인상 2차례, 3월 달에 금리 인상 일단 하겠지만 5월 달까지 하면은 금리 인상 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것도 0.25 베이비 스텝으로 끝난다. 이렇게 한다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상반기 또는 이제 당분간은 지수가 하락할 이유가 없다. 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조정에 그치고 다시 지지점 잡고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CPI 지표는 6.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6.2.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지난달에 6.5였고, 이번에 6.2. 그 다음에, 지금 이 가계소득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다음번 CPI는 5%대가 될 것이다. 이 정도면은, 지수가 상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아마 이대로 썸머랠리까지 그냥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PPI 지표가 또 16일날 발표됩니다. 이건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당장은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 이제 물건값이 조금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발표되는 이제 CPI 이런 것들은 다시 상승폭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하락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이긴 한데 변화폭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 CPI 지표가 오늘이죠. 오늘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은 뭐가 발표되느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1.9로 될 것이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많이 산다, 경기가 회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제조업 지표는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18. 이 정도면은 또 분위기는 또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산업 생산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물가 지표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살펴보실 만한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연준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긴축을 좀 더 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 물가지표가 연준의 행보를 결국에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은 예상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이 개인 소득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CPI 지표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릴 것이다. 이게 좀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과 과거의 것을 같이 조합을 시킨다거나 지금과 미래의 것을 같이 조합을 시킨다는 이런 시간의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요. 조금 사람들이 실망감을 일찍 느낀다거나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새끼들 좀 오버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지점에서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하게 된다라면 연준은 시장에 반영을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오랫동안 금리를 높은 수준 유지해야 된다. 얘네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거죠. 자, 금리를 일단 더 안 올린다. 오케이. 상반기에 금리 인상 끝난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일단 제대로 된 그런 안정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했다가 바로 금리 인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6개월 정도 이상은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CPI 지표가 더 크게 떨어져서 4%대 초반이라든지 3%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아마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일단은 올해 내내는
이 고금리 기조 한 5%대 유지되는 금리 그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여담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버티기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주가가 뭐 이제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금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이런 그 고금리 기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금리는 높아져 있는데 고금리 기조에서도 예금 금리가 별로 높지 않아. 그러면은 자금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증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는 이런 상태 속에서 부동산 아웃, 그 다음에 뭐 아웃, 뭐 이거 저것도 아웃, 그러면은 자금은 증시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게 되시면 좋은 일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데 증시 상황은 일단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어제 또 잘 버티신 것에 대한 보상을 오늘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서 효과를 톡톡하게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2배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설레발을 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자,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어디가요? 증권사들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의 적정 주가를 차례로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가격이 29만원, 현재 주가가 18만 9천원이기 때문에 여기 비해서 54%가량 높은 수준이다. 제가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죠. 자, 10%대, 20%대 높이는 정도 수준의 목표 주가 달성의 리포트는 달성이 됩니다. 자, SM에 대한 목표 주가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증권사에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목표 주가 12만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정도 가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50% 넘게 또는 뭐 100%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흥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야, 2배 더 올라간대 사야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를 내보내게 되는 거, 리포트 쓰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 하이브라든지 SM의 주가가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목표 주가를 37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뛸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갈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속아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 상승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뉴스를 보고 개인들이 달려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는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야기 갖다 붙이기도 좋아요. 명분도 좋습니다. 자, 하이브에다가 SM까지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탄이 돌아오게 된다. 거기에다가 SM까지 더해지게 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K-팝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대장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37만 아니라 370만도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신나게 달려갔던 260만원, 270만원 갈 때 목표 주가에 400만원 딱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얘네들이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다. 뭔가 오버하고 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일단은 뭐 좋아질 것이다. 외형 성장과 마진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서 앞으로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당장 목표를 올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2025년도쯤 됐을 때는 주가가 35만원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 시총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7조 8천억인데 하이브의 시총이 2년 안에 16조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2배는 더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뉴스만 보면은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네 너 미친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막 이렇게 얘기 나오죠. 나는 원래 K-팝 잘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네,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중에 뭐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100%에 달하는 그런 물량들을 그런 목표 주가를 채울 수도 있고 또 기간을 지금 길게 보고 있잖아요. 2년, 3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2년, 3년 안에 2배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BTS도 돌아온다 그러면 또 주가 한번 또 요동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달콤한 뉴스에 속아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단기적 고점, 즉 단기 변동성에 노출이 돼서 그냥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 재무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돈이 지금 일단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발생시키면 좋은데 발생시키지 못하게 됐다.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빚을 내서 일단은 뭔가를 샀어. 근데 이게 잘 올라가가지고 투자의 가치가 있어서 뭐 수익을 잘 돈을 벌어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가격이 떨어지고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투자한 대상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을 출자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재무적 부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부자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데 써버렸어. 그럼 나한테 현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당장 쌀이 떨어졌어. 현금이 없는데 뭘로 먹고 살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라면을 사서 먹어. 라면도 좀 비싼데.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금, 현금성 자산이 갑자기 빡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적 부담감. 그러면 주가가 조금 주춤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증권사 리포트에 이 장밋빛 전망을 그냥 바로 앞에서 일어날, 지금 당장 일어날 그런 효과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연초에 삼성전자를 팔던 개미들이 유턴을 했다. 이거는 네, 듣던 중 기분 나쁜 소식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또 싫어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연초에 6만 전자를 회복해도 대규모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고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개미들이 반도체 업황이 점점 살아난다는 기대감에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식을 개인들이 1,500억 정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지금, 개인 순매수 쪽에서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00억, 그 다음에 네이버는 1,200억 정도 매수가 됐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이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4,300억을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3,000억 정도를 매수한 거죠. 2,900억을 매수했고 나머지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융 투자가 갖다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조금밖에 안 샀어. 그럼 나머지 물량은 누구한테 가느냐? 개인들한테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이제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수익이 회복됐다, 손실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던지는 모양새, 또는 단기적 그런 단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은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질려버렸거든요. 장기 투자했었던 삼성전자에 질려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의식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난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곧 가라앉을 일시적 반등이라는 비관론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실적이 나빠지고 뭐 반도체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봐라.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만 전자 가고 8만 전자 가고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신나고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막 약 8조 원에 달하는 그런 큰 자금들을 시장에다 밀어넣고 있고 시장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중장기적 관점들을 다 같이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매도로 일관했었던 그런 증권사들이나 또는 뭐 다른 타 방송사, 네, 방송, 매체 뭐 이런 쪽에서 갑자기 이제 뭐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유턴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좋아지고 있고 바닥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거는 조금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의 바닥, 이 삼성전자의 바닥은 이미 통과가 된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닥이라는 구간은 뭐예요? 올라가기 직전 나타나는 그런 안정화 구간이거든요. 즉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더 떨어질 만한 위협은 많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은 상태. 하지만 지금 당장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불확실한 상황. 이게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대응하실 분들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단기적 뭐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 단타 쳐야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2021년도 초반에 삼성전자를 9만원에 샀었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만약에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까지는 네, 일단은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 몇 년 들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지금 삼성전자 대응하시기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런 어떤 추세의 흐름 속에서 딱 좋은 위치가 현재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전히 물려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의 그런 매도가 멈추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개인들은 또 삼성전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뭐 유턴했다, 삼성전자 사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살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하지 못한다. 여러분들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매수를 꼭 굳이 안 하시더라도요. 그냥 들고 가시는 거 팔아먹지만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분위기 좋을 것 같네요. CPI에 대한 지표가 더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약간 불안한 요소긴 합니다. 예상치대로 진짜 더 낮게 나오게 되면은 내일도 주가가 빵빵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기대감을 안고서 오늘은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브의 주가가 2배 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네,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사 제목을 내보내 버리게 되면 당장 이번 주 다음 주에 2배 뛸 것 같다는 기분 때문에 매수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 상승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또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된다면, 생각대로 잘 풀린다라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앞당겨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연초에 삼성전자를 팔던 개미들이 유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기관의 매도가 워낙 많이 잡히기 때문에 다 커버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그런 물량 제외하고 개인들의 물량이 잡힌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기관들이 만약에 사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또 삼성전자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쭉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팔거나 말거나 남들이 팔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네, 꿋꿋하게 잘 들고 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것이지 흥분하고 희열을 맛보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다. 네, 꼭 명심하세요. 이익을 내려면 현금화도 해야 하고 오래 보유하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 폭락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락세로 반전하기 전에는 꼭 팔고 나오는 것이 좋다. 자,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주식을 매번 사기만 한다라면은 사실 뭐 결과적으로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통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자금이 끊기게 된다면 더 큰 고통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2021년도 초반에 삼성전자 팔았다가 지금 삼성전자 사기 시작한다라면 너무 흐름을 잘 타는 것이죠. 간단한 그런 이치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오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시장을 한번 지켜보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